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제가 월, 수, 금 그동안 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우리 이 가계학과 관련된 궁금증 알아보기, 궁금증 풀어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미타결 조항이 뭐냐 하는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타결 조문별 사유서라고 그래서 이게 협상단에서 만든 겁니다. 협상단에서 만들어서 그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인데 이거에 근거해서 보면 첫 번째가 SPC 설립해서 우리 그 이주비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협상단 활동을 하신 분들조차도 지금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산에서 SPC 방법으로 이주비를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원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그 개인이 이주비를 조달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 호도해서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안과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사는 제안할 때부터 이 사회적 환경이 PF 대출 방식의 즉 주택담보대출 방식으로 이주비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SPC 방법으로 이주비를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당시에 제안 당시에 SPC 이자율을 2.58%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협상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 이사들이 하는 말이 니들이 2.58%의 이자율을 제시했으니까 그게 넘어가는 부분은 현산이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 SPC 관련된 사안을 그 제동을 걸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 조합원이 주택담보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해서 나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40%에서 50%로 올려놨지만 50%를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그 기준 자체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기준 시가, 즉 공시지가의 50%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적으로 주택 가격에 비해서 한 60%밖에 안 되는 것에 50%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는 동형평수에 전세를 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산도 이주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착공이 늦어지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빨리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SPC 방법의 이주비 지원을 약속한 것이고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이번 가계약 안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저들이 그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SPC가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현산이 최종적으로 보내온 가계약서 안 맨 뒤편에 보면 이렇게 이 SPC 방법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7대 약속이 여기 첨부되어 있고 이게 계약서에 포함된 문서라고 지금 얘들은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게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가계약서의 문서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을 비틀고 꼬집어서 개인이 이주비를 마련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비용 관련돼서 조합은 그 최초에 사업 추진비 678억 이 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합에서 필수 사업비는 현산에서 무이자로 다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최초에 조합에서 필수 사업비로 계상한 금액이 565억 원입니다. 이건 창립총회 책자에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까지 3배에 해당하더라도 무이자로 필수 사업비를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단 필수 사업비를 빌려주는 전제 조건인
정관이나 신용 여러분들이 그 필수사업비가 쓸데없는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책은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의무인데 일부 반대하시던 우리 임원분들, 임원으로서 이 협상단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거는 조합의 일이니까 니들이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 정관 바꾸는 건 못해 라고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감정들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SPC 방식 또 조합의 필수 사업비 또 각 개별로 이주를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이나 가계부채가 이 우리 저 등기 권리에 가등기되어 있는 분들 등등의 여러 개인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시도록 개인별 사업 추진비를 7천만 원까지 제공하겠다. 단 유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실현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역시도 잘못됐습니다. 불과 한 15일 전에 현산이 그 이주비와 개인별 사업 추진비에 관한 집행 약속을 공문으로 보내준 거 있습니다. 조합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단 그냥 무조건 7천만 원씩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조합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라는 게 조합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은 이사회와 대의원의 총회까지 다 추인돼야만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다시 한번 총회가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내년도 초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산의 입장이고 공문으로 보내온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말로 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공문으로 보낸 약속이기 때문에 어긴다는 것,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디 좀 아프신 분들입니다.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 현상을 똑바로 보시고 선택을 똑바로 하셔야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그 책임은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전체 조합원이 나누어지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님들이 현명하셨다는 거 저 잘 압니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옳습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계약 문서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살 때 우리가 또는 어떤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로 시발점을 뭐로 잡느냐라고 여러분들께 여쭙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계약 문서에 세네 분의 협상위원, 임원을 겸한 협상위원들이 뭔 주장을 하시냐면 현산이 과장 광고했던 홍보물을 여기다 넣어달라. 그런데 그 홍보물에는 사실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산은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제일 시발점이 되는 권리의 시작이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1번으로 넣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홍보물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이 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현산도 롯데도 홍보하우스를 만들어서 조합원님들을 조치해서 과장된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 심지어 뭐 2억 3천의 환급금이 있다. 이익이 뭐 5억이 날 거다. 이런 정도의 과장된 숫자들을 제시했는데 이거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경제 여건과 환경을 따지고서 살피셨어야지 홍보요원들 돈 받고 일당 받고 와서 홍보하는 사람들의 거짓 선전만을 믿으셨다 그러면 우리 조합 큰일 납니다. 경제 여건 현실을 바라보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책임질 수 없는 홍보 문건을 계약 문건에 포함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현산이 거절하기 때문에 요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약속받았던 7대 약속이 어겨진다 또는 지켜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과장되는 표현은 저는 단연코 거짓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계약 문서가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이사분 한 분이 제 사항에 있어서 가부 입찰 참여 안내서를
첫 번째 문서로 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입찰 참여 안내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조합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건축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영역이 검토되지 않고 많은 흠결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이 건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흠결이 담겨 있는 문서를 제1순위로 해달라고 주장하시는 이사님이 계셨는데 이거 표결로 이러면 안 된다고 정리가 된 겁니다. 그것조차 이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조차 개인별로 나서서 나는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야 라고 주장하셨던 협상단 위원들이 협상단에서부터 주장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다 사족입니다. 계약은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계약 문서가 1번입니다. 그 뒤에 현산이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들, 조합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계약 문서에 포함돼야 그 권리관계와 책임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확정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된 편이 3편입니다. 세 번째 편인데 12조에 해당됩니다. 현사는 그 공정증서에 7대 약속 중에 하나로 시공보증을 100%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정증서를 보셨을 겁니다. 또 이미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 속에 계약금으로 우리 조합에 200억을 여입해뒀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반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이 계약보증도 20%를 현금으로 내라고 처음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4,178억 원에 계약보증 20%면 800억의 현금을 조합에다 또 여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것을 현산이 들어줘서 현금을 800억을 조합에다 여입했다면 불안했을 겁니다. 견물생심 아니겠습니까? 이미 200억의 현금이 들어와 있어서 계약과 동시에 우리가 조합 필수 사업비로 대여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쟁점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증회사에서 계약보증 20%를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산에다가. 현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공보증을 100%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이 60, 70% 정도의 시공보증을 하는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안 좋은 여건 때문에 100%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골조에 관해서는 30년 시공보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하자보증과 관련된 기간이 법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인데 얘들은 골조를 30년까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무너진 것에 대한 딜레마를 갖고 앉아서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야 시공사로 선정됐기 때문에 무리한 제안을 했고 그 무리한 제안을 말로 하는 것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이 공정증서까지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도 원하지 않았는데 현산이 스스로 그걸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혜택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보증 100%에 계약보증을 20% 나중에 또 10%로 뭐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미 계약금으로 드린 거 조합사업비로 전용해서 쓰시면 그것으로서 족하지. 또 우리가 시공보증 100% 하겠다는 거 특히 30년 골조 보증하겠다고 약속을 한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랬더니 한 이사 임원이 나서서 계약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목이 다르니까 또 다른 돈을 달라. 자,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계약금을 누가 줘야 됩니까? 내가 줘야죠. 짓는 사람이 줘야 됩니다. 즉 건물주가 시공을 위한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들 거꾸로 공사하는 놈 보고 돈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26조 일반 분양과 관련된 사안은 제가 그 1편, 2편에 1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산이 최초에 우리 조합에 안을 보낼 때는 계수가 없었습니다. 갑과 을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현산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이 공정증서에 담긴 내용이 희석될 수 있어서 조합협상단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평당 4,800만 원 또는 안양의 최고 시세로 해달라라는 내용을 보냈더니 현산에서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공정증서에 평당 4,800만 원 이 부분에 토시 하나 바꿀 수 없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당사자로서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이사 임원들 또 협상단 위원들이 일부입니다. 전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현산이 조만간 이 붕괴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페널티로 영업 정지를 받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을 꼭 껴서 넣어야 되겠다 해서 현산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현산에서 조합에 어떤 공문을 보냈나요? 계약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 계약을 하시자는 거냐 마시자는 거냐 하는 정도의 항의 공문이 왔습니다. 즉 감정을 긁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내가 거래를 할 때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도 존중해야 되는 기본 논리를 어겨놓은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질 생각은 이만큼도 없고 현상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거짓 주장들을 펼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속셈을 모르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 사안이 미타결 4개 조항이고 얼마 전에 조합원 여러분들 댁에 이렇게 도장 찍힌 협상 결과에 대한 협상단의 공식 입장문이라는 문서가 나갔을 겁니다. 이거 협상단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상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막아보려고 하는 임원 출신의 협상단 일부 분들께서 몇 분이 모여서서 만든 개인 의견입니다. 저희 협상단의 공식 의견은 이렇게 대의원 회의에 보고됐던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합원 여러분들께 장수가 많아서 배포는 안 됐습니다. 여기에 협상 경과, 미타결된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협상단에서는 미타결 4개 조항을 남겨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표결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 회의 날 표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험악한 분위기를 일부 분들이 조성을 하시면서 다 같이 긴장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심한 다툼이 우려되니까 단장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4개 조항만큼은 지금 이 갈등이 심하니까 이사회에 넘겨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그 활동을 거기서 멈추고 해산이 된 겁니다. 이사회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결된 것을 대의원회에서도 대의원들도 희한한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 조합원들께서 그렇다면 조합원 발의로 가자 해서 조합원 발의의 기본적인 숫자를 이틀 반 만에 완성을 해서 조합에 제출한 겁니다. 즉, 이 지금 총회에 가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조합원이 226명이 이틀 반 만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참여하셔서 많은 숫자가 동참하고 계십니다. 현재 더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초기에 참여하셨던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가계약안을 총회에다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전후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조합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